189년 후한의 황제 영제가 죽은 뒤 후계자를 둘러싸고 황간일파와 외척하진이 대립한다. 조정의 권력을 잡은 십상시라 불리는 황간들이 하진을 살해하자 원소는 궁중으로 쳐들어가 황간 2천여 명을 죽인다. 3천명의 병력으로 낙양에 입성한 동탁은 도성을 장악하려 하지만 조정에 기반이 없다. 가우는 꾀를 내어 동탁의 휘하에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4, 5일마다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병사를 내보낸 후 아침에 북을 올리며 들어오게 시킨다. 하진의 부하들은 동탁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가 계속 들어오는 줄로 착각하여 동탁에게 투항한다. 조정의 실권을 쥔 동탁은 소재를 끌어내린 후 헌제를 황제 자리에 올린다. 동탁의 폭정에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동탁은 190년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한다. 가우도 따라가 동탁의 사위인 우보의 참모가 되지만 왕윤의 교묘한 말에 넘어간 여포의 손에 동탁이 살해되고 우보 또한 도망치다 피살된다. 우보의 부하인 이각과 곽사가 낙향하려 하자 가우는 장안으로 진격하여 왕윤 정권을 무너뜨려 동탁의 복수를 하고 천하를 바로잡게 한다. 이각과 곽사는 192년 왕윤 정권이 자리를 잡기 전에 장안을 포위해 왕윤과 그의 가족을 살해한 후 실권을 빼앗는다. 가우는 높은 관직을 제안받지만 거부하고 조정 관리의 공정한 인선으로 조정의 정치체제 개선에 힘쓰며 암암리의 헌제가 장안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각과 곽사의 반목과 전투에 초토화된 장안을 헌제가 탈출하자 연합 정권은 무너진다. 낙양에 도착한 헌제는 196년 조조의 책사 순욱의 권유에 거처를 허도로 옮긴다. 197년 형주의 유표와 손잡은 장수 밑에 들어간 가우는 책략으로 조조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장수는 조조 군영을 급습하여 조조의 장남 조항과 조카 안민, 친위부장 진위의 목숨을 빼앗고 조조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원소가 하북의 패자로 등장하며 조조와 간도에서 대치할 때 두 사람은 장수와 가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사람을 보낸다. 가우는 자신의 형제 원술조차 신뢰하지 않는 원소를 멀리하고 세력이 열세이나 헌제를 받드는 조조의 편에 설 것을 강권한다. 장수와 가우가 투항하자 조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장수마저 환대하고 가우의 손을 잡으며 자신에게 천하의 신뢰를 가져온 사람이라며 반긴다. 조조를 받들게 된 가우는 200년 관도 대전에서 원소와 결전을 앞두고 조조가 망설이자 결단을 촉구한다. 가우의 책략으로 조조군은 원소군의 보급부대가 있는 오소를 공략하여 군량을 모조리 불태워버린다. 관도 대전의 승리는 압도적으로 불리하던 조조군의 군세에 강력한 힘의 균형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조조의 관중 정벌에 반발해 211년 마초와 한수가 동관에서 반기를 들자 가우는 이간책으로 서로를 갈라놓아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승리한다. 가우는 장남을 후계자로 선정하지 않아 패망한 사례를 들어 조조에게 조비의 후계자 지위를 확정하도록 이끈다. 조비가 문제로 즉위하자 태위에 임명된 가우는 천수를 누리고 나이 77살에 죽는다.